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먼저 헬릭 스미스 들여다볼까요? 임상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어제 하한가로 주저앉았던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 재한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에서요. 10위로 수직 하락하고 있고요. 이틀째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종목들은 나름 버텨주는가 했는데 그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다음 종목 보실까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이 램시마 SC에 대한 유럽 판매 이제 곧 될 것이다, 승인 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한껏 고조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은 상승세를 시현했었는데요. 힘이 쭉 빠지면서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날 대비했을 때 1.5%가량의 마이너스권 나타내면서 16만 6천 원 부근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테마주 정리해볼까요? DMZ 관련 테마주 오늘 개장 직후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출발이 됐죠. 시공테크가 19%의 급등이었고 자연과 환경 29% 가까이 뛰었었는데요.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환경은 음봉으로 전환되네요. 3%가량의 플러스권만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나머지 대다수 종목들은 지금 하락세로 아예 돌아섰습니다. 이화공영이 7% 밀리고 있고 대창스틸 이 시각 현재 5.7%의 낙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주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테마주 가상화폐 관련주 볼까요?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대체 투자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으면서 한때는 굉장히 뜨겁게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통화는 금융상품 아니다. 이렇게 국제회계 기준이 나오면서 이 관련주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옴니텔, 비덴트인데요. 각각 8% 안팎의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힘을 받았던 종목 들여다볼까요? 오늘 개장과 동시에 편의점주의 흐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추세적으로는 BGF 리테일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GS 리테일의 흐름이 좋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장중에는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아봐도 되는 건지 잠시 뒤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LG화학 보실까요? 3분기 실적 우려감, 가뜩이나 석유화학 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데요. 여기에다 배터리 적자 지속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음봉, 장대 음봉 기록하고 있네요. 6.7%의 급락. 그런데 특이하게도 외국인들은 5거래일째 이 종목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오늘 꽤 많은 물량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 좋은지 이 부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휠라코리아 볼까요? 주식시장 찬바람 불면 배당주 그리고 하나 거론되는 게 의류주이죠. 이제 의류가 이제 두툼해지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는다, 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 보니까 기관이요 40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 건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시작이 참 어려운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 한번 짚어볼게요. 네. 먼저 GS 리테일부터요. 오늘 사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네.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데 어떻게 지금 담아볼까요?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GS 리테일 한번 먼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좀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전형적인 그런 박스권 그 흐름을 좀 보여왔어요. GS 리테일 지난 1년간의 흐름들을 본다면은 34,000원이 이제 저가 부근이고요. 지금 42,000원, 현재가 부근이 고가 부근인데 항상 작년도 여름에도 42,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좀 내려왔었고 작년 11월에도 저항을 받고 내려왔었고 올해 그 4월 중순에도 42,000원 받고 좀 내려왔다가 7월 중순에도 42,000원 받고 좀 내려오고 오늘 다시 이제는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그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그 GS 리테일에서 가장 많이 그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편의점 사업부죠. 예. 편의점 사업부가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괜찮게 좀 나오고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에 가장 비용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가장 컸거든요. 특히 이제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편의점 점주한테는 가장 큰 그 문제점으로 나오다가 그걸로 작년에 많이 빠졌어요. 지금 주가가 그쵸.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좀 쭉 많이 밀렸었던 맞습니다. 그때예요. 예. 그러다가 그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고 GS 리테일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수익성으로 좀 편의점에 대한 활용들을 좀 높일 수 있을까가 이번 3분기 실적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가 오늘의 그런 그 52주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사업부가 4개가 있죠. 그 편의점 사업부, 슈퍼마켓 사업부, 호텔 임대 사업부랑 헬스앤뷰티 사업부. 랄라블라. 네, 랄라블라. 랄라블라가 가장 골칫덩어리였는데 이제 네. 뭐 적자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슈퍼마켓도 적자가 축소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 호텔 사업부랑 임대 사업부 한마디로 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생각보다는 그 8월 달에도 좀 많이 온 것처럼 호텔 사업부에 대한 그런 객실 점유율이 높아지고 최근에 뭐 주식시장은 안 좋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강남의 그런 임대사업부까지도 생각보다는 호황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부들이 이제는 조금은 터닝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차트를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조금은 GS 리테일이 좀 답답합니다. 움직임들이 답답해요. 박스권이니까요. 그렇죠. 예. 박스권이고 성장성을 좀 빨리 논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는 보이는데 최근에 그런 그 순매수 기관들의 순매수와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를 좀 본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터닝을 어라운드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의 매수 주체는 누가 뭐니 해도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42,000원이 지지를 하고 있는지 42,000원에서 41,500원 사이가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좀 다가가는지가 GS 리테일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는 좋아요. 괜찮다라고 좋아요? 예, 예.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느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사업부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빠른 뭐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좀 성장성에 베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뭐 정부 정책이 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또 다른 방향성으로 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악재 다 악재들은 반영됐다? 그렇죠. 예, 이미 예. 좀 악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 괜찮다. 네. 사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찍고 가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악재만 계속 터져 나와서 LG화학 들여다보실까요? 업황 자체도 안 좋은데 석유화학 쪽 안 좋잖아요. 네, 근데 네, 배터리 쪽에서도 계속 화재가 또 잇따르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 중국도 전기차 업체 파산 신청 네. 나왔고 보조금도 이제 전기차 말고 수소차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전기차 이제 끈 것이다라는 뭐 우려감 때문에 뭐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전기차 관련주도 오늘 우수수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도 지금 6%의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도 대다수가 6에서 10%의 오히려 뭐 강한 매도 시그널이 지금 오늘 장에서는 좀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 미래차의 전기차, 수소차든 신재생 에너지로 그 움직이는 완성차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찬성을 하지만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분야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그 공격적으로 좀 투자 집행하는 곳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파산했던 게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이 좀 나오고 있고요. 유럽 완성차들도 기존에는 뭐 우리나라나 뭐 중국의 이런 소재를 썼다면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인 조달을 하려고 하는 것만큼 시장은 커져가고는 있지만 이익의 질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가 아닌가 해서 오늘의 큰 매도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도 나빠요? 지금의 구간에서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냐라는 것들은 조금은 좀 추세를 좀 봐야 되긴 하겠으나 지금의 그 가격대에서는 글쎄요, 중립적인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립 의견, 소재 관련주 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중립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예, 대다수의 전기차 업체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매도 시그널이 나왔는데 사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온 것들은 좋은 현상들은 아닌데 하락 압박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지금의 주가가 단기 박스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구간이라도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중립적인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럼 있습니다. 제한적 하락 네. 그 전망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 기업 보겠습니다. 휠라코리아 들여다볼 텐데요. 아니 이게 기관이요 이렇게 많이 사요. 40거래일 연속 사자인데 특히 연기금이 뭐 쓸어담고 있거든요. 네, 이거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우선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8월부터 해서 기관이 좀 엄청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라고 한다면은 의류, 그다음에 신발이죠. 국내에서는 10대, 20대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고요. 사실 뭐 저희 그 세대에서 예전에 이제 휠라코리아가 상당히 인기였다가 한 단계 조금은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은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에서도 상당한 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반적으로 좀 늘고 있다라고 좀 보이잖아요. 예. 중국인 관광객들이 명동에 와서 휠라 매장에서 우리나라 그 신발이 더 싸다고 합니다. 중국보다요? 예, 중국보다 휠라의 그 코리아의 휠라 그 상품에 대한 그런 신발이라든가 의류들이 더 싸기 때문에 더 많은 구매 수요를 좀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산업에 대한 육성이 점차적으로 좀 나옴으로써 휠라 같은 스포츠 브랜드 의류에 대한 그런 상품 판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가 뭐 신고가를 뭐 갱신하고 주가 상당히 좀 그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중국 시장이 스포츠 부분에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 국내 브랜드 휠라코리아한테도 이익으로 좀 다가가고 있고요. 미국도 그동안에는 조금은 단가가 낮은 저마진 구조의 그런 그 의류 신발을 좀 판매했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고마진 쪽으로 브랜드를 좀 전이시키는 이익의 질이 좀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아볼까요? 이 종목도 좋아요? 네, 휠라코리아는 좋아요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GS 리테일하고 휠라코리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네. 한 종목 딱 고르자면 오늘 만약에 차장께서 뭐 종목 하나를 사야 된다 네, 한다면요. 아무래도 휠라코리아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수세, 중국, 미국, 국내의 이익 사이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휠라코리아 탑픽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많이 어둡습니다. 간밤에 나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 이야기부터 LG화학을 필두로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락했고요. 헬릭스미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뭐 하다 쉽지가 않았던 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하고 마감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일단 보시면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거래 마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T, 투톱이 모두 오늘 부진했습니다. 1%대 하락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의 랭크가 됐습니다. 6거래 만에 이제 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1.3% 하락하면서 48,850원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49,000원을 어느덧 내준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81,900원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 모두 파란불 나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차가 그래도 강보합권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기관의 수급에 힘이 입어서 6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1.5% 하락 출발했는데요. 보합권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마무리 지은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6위부터 12위의 마감 분위기도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한지주 제외하고 6위부터 9위까지 모든 종목 파란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친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어제 52주 신고가를 엊그제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매 강하게 출혈되면서 오늘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1.5%의 하락세 보이면서 25만 5,500원의 주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LG화학이 오늘 가장 많이 밀린 종목이었죠.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레포트도 있었고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점, 그리고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겠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LG화학이 오늘 급락했습니다. 6.7% 하락하면서 저가 부근에서 종가를 기록합니다. LG화학은 30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램시마 SC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는 반영이 안 된 모습입니다. 오늘 바이오시밀러 투톱이 모두 밀리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1.19% 하락이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낙폭이 좀 제한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31만 8천 원 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도 본주와 달리 탄력이 괜찮았습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이 이 3거래 연속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주가 역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51,400원까지 어느덧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CJENM 0.5%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KMW가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8만 원 선을 드디어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강하게 조정받습니다. 1.5% 하락,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이고요. 76,500원에 주가 기록했습니다. 보톡주스들 오늘 모두 부진합니다. 휴젤과 오늘 1.5%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부진하고요. 또 SK머티리얼즈, 헬릭스미스 이어서 헬릭스미스 하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종가 기록한 모습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어제까지 13거래 연속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반도체를 포함해서 2차 전지, 화학주, 대형주들 일제히 부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3%의 조정을 받으면서 저가 부근에서 중가가 나옵니다. 어제장과 비교해도 27포인트나 강하게 밀린 상태에서 중가를 형성합니다. 코스피는 2,073.39포인트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밀렸습니다. 2.3%까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630선 내주면서 626.76포인트를 중가로 잡았습니다. 특징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섹터가 바로 돼지열병 관련주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또 한 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나왔습니다. 전국 확산 우려가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히 사료주와 육괴 관련주에만 시세가 강하게 붙었습니다. 팜스토리가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료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1,52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는 모습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한인사료도 흐름이 좋았네요. 22% 급등입니다. 2,760원까지 주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우리손 FNG 대표적인 육개주로 포함되고 있죠. 11% 급등하면서 2,9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의 악재도 있었는데 어제 또 한 번 삼성이 생산한 ESS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악재가 여기다가 또 하나 겹친 건데요. 삼성 SDI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아냈습니다. 6.5%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15,500원 어제장과 비교해도 빠진 모습에서 22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저가 부근에서 종가 기록합니다. 6.8%나 급락했습니다. 37,350원의 종가 기록
기록했습니다. 어제 또 이 화학주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대형주 LG화학의 부진도 있었고요. 증권사에서도 3분기 대형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코오롱 인덕 2.4% 밀렸습니다. 42,550원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는 모습이고요. 대한유화는 그래도 3분기 실적은 조금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호재가 역시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3.4% 하락하면서 126,500원까지 주가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장도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K홀리딩스 부진했고요.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부진한 점이 가장 특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KC도 6.2% 급락하면서 39,850원에 주가 기록했습니다. 만도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미국 자율주행 업체와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에 앞으로 만도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다라면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6%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장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하루 만에 빠르게 하락분을 만회해가는 모습입니다.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놨습니다. 만도는 2.4% 하지만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는데요. 그래도 빨간불 강하게 켜내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만도는 35,750원에 오늘장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시죠. 일단 기관이 그래도 1,290억 원 사들였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그래도 강하게 사들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개인도 기관과 동반해서 사자세를 외쳤고요. 외국인 홀로 3거래 연속 팔아내는 모습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까지 함께 마지막으로 점검해보시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도 팔았고요. 외국인도 동반해서 560억 원 가까이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홀로 1,158억 원 사들였습니다. 마감 상황이었습니다.